야, 이거 그래도 출시를 하긴 하나 봅니다. 르노코리아가 내년부터 신차를 출시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로 출시되는 차가 하이브리드 중형 SUV이고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소렌토랑 딱 겹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소렌토가 긴장이 한다부터 시작해서 가격만 저렴하게 나오면 소렌토랑 고민될 것 같다는 의견도 있던데 과연 그럴까요? 관련 정보가 하나 나왔고 최근에 르노코리아 내부적으로 꽤 큰 변화도 이뤄지고 있어서 실제로 소렌토를 위협할 수 있을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차니까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 많은 걸 대체 어디서? 세차용품 넘버원 N09 중형 SUV라는 것만 공개됐었지 이 차를 어떤 전략으로 팔 거라는 소리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관련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르노 브랜드 인터내셔널 게임 플랜 2027에서 국내에 출시할 하이브리드 SUV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언급된 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지리그룹이랑 볼보가 사용하는 CMA 플랫폼으로 만든다는 거, 이건 기존에도 알려졌던 내용이죠. 그리고 중형과 중대형 하이브리드 SUV를 출시한다, 이것도 기존에 알려졌던 바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언급이 하나 있더라고요. CMA 플랫폼 기반의 하이엔드 중형 하이브리드 SUV다. 하이엔드라는 표현,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 표현이 약간 양날의 검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하이엔드라는 표현은 보통 언제 쓰이나요? 일반적인 고급 브랜드 위에 있는 브랜드를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하죠. 예컨대 자동차 브랜드로 치면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는 슈퍼카 브랜드고 부가티 같은 건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부릅니다. 명품 브랜드로 치면 구찌나 루이비통은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같은 건 하이엔드,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린가요? 르노라는 브랜드로 나오는 차입니다. 그런데 하이엔드라는 표현이 맞나 싶은 거죠. 물론 그런 뜻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대중 브랜드이지만 기존 대중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최고의 품질로 차를 만들겠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죠. 이건 소비자들 입장에서 충분히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하이엔드라는 표현과 저렴한 가격, 가성비 이런 단어는 당연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인 거죠. 지금 국내 자동차 시장은 암묵적인 가격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다른 브랜드들은 기본적으로 현대기아차보다 저렴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게 최근에 쌓이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건 KGM도 마찬가지고 르노나 쉐보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노랑 쉐보레가 글로벌 브랜드인 건 상관이 없는 거죠. 냉정하게 봐야 하는 게 한국은 현대차 그룹이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에 있는 자국 브랜드를 이기려면 이 정도 적극적인 전략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현대기아차가 신차를 출시하면서 가격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소렌토, 카니발, K5, 산타페 이런 차들 모두 가격이 올랐잖아요. 이건 반대로 말하면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다른 브랜드들 입장에선 합리적인 가격을 어필하기가 더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현대차 가격이 기존에는 3천만원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르노는 3천만원이거나 그 아래로 시작 가격을 정해야겠죠. 그런데 현대차 가격이 4천만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르노는 4천만원까지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4천만원보다 저렴하면 소비자들은 비교적 가성비라고 생각하니까요. 즉 현대기아차 가격이 오른 만큼 가성비로 나오기 더 좋은 조건을 갖춘 거라서 가성비 전략이 아니라면 오히려 실패하기 더 좋은 상황이 됐다는 거죠. 현대차 그룹이 가격을 올려서 가성비 가격 범위도 넓어진 상황이고 르노가 굉장히 오랜만에 신차를 출시하는 거라서 사실상 이 차의 모든 전략이 들어가야 합니다. 소비자들도 대부분 이런 걸 바라고 있다는 걸 르노코리아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이엔드라는 표현이 붙어서 이게 과연 어떤 의미로 쓰인 건지, 혹시나 이걸 명분으로 가격을 비싸게 출시하진 않을지 걱정인 거죠. 그리고 출시 시기를 봐선 웬만한 가성비 전략이 아니고서야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내년 하반기면 국산차 시장은 거의 경쟁 포화 상태일 겁니다. 현대기아차는 신차를 계속해서 출시할 거고요. KGM도 토레스 픽업 트럭, 토레스 쿠페, KR10 이런 차들을 출시한 상태겠죠. 그래서 좀 갸우뚱한 겁니다. 차라리 가성비가 돋보이는 차라고 했으면 벌써부터 관심을 많이 끌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왜 하이엔드인지 이게 참 의문인 것 같습니다. 르노 그룹이 한국 판매 시장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그렇다고 위기를 아예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어쨌든 한국에 지사가 있는 거고 한국 지사에도 직원들이 있고 성과가 있어야 지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르노코리아가 임원들을 대거 영입하는 것만 봐도 현재의 위기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입하고 있는 임원들을 보면 영업 마케팅 본부가 중점적입니다. 지난 9월에 영업 마케팅 본부장하고 새로운 마케팅 임원들을 영입했거든요. 상품 전략, 브랜드 전략,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성과와 이커머스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상품과 브랜드 전략 같은 게 상당히 미흡했다는 걸 르노코리아도 알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QM6 퀘스트만 봐도 어떤가요?
화물 밴으로서의 장점이 부각되어야 하는 차를 가지고 차박에 최적화된 차라는 식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어떻게 됐냐 이겁니다. 실제로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도 최근에 자신들이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르노코리아가 판매량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우선 국내 생산 차종을 늘리고 이 차종들을 웬만하면 모두 국내에 출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에서 생산해야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수입해서 판매하는 차들은 리스크가 크다고 했잖아요. 유럽 현지에서 출시된 차들 중에 매력적인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스트랄, 라팔 이런 차들은 디자인만 봐도 사고 싶을 정도인데 얘네는 해외 생산이란 말이죠. 해외 생산을 해서 국내에 수입하게 되면 사실상 수입 차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보다 저렴하게 출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출시하자마자 비싸다는 말을 들을 거고 만약 가격이 비싸도 수요가 엄청 많아요. 이래도 문제인 게 수입 판매면 기본적으로 물량 배정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공급량 조절을 유연하게 못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자들 불만도 쌓여가고 판매량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량 저하로 이어지면 손해가 심각해지는 거죠. 신차 출시 하나 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요? 행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비용, 영업망에 들어가는 비용, 출시 전에 전략 기획 같은 것도 필요하고 광고비도 들어가고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 생산을 늘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건데 2027년까지 8개 신차를 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저는 이거 처음에 듣고 드디어 됐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8개 신차가 국내에만 도입되는 게 아니라 5곳의 글로벌 허브를 통해 8개 신차를 도입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건 르노코리아가 아니라 르노그룹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결국은 전세계 5개 시장을 모두 포함해서 2027년까지 신차가 8종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4년 동안 8종이면 1년에 2종 꼴이고 이걸 또 5개 시장이 나눠 갖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1종씩 신차가 출시되고 심지어 확정된 것도 2종밖에 없습니다. 1년에 2종도 적다는데 겨우 1종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고 전세계 5곳 시장에서 4년간 8종이면 국내에는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하이브리드 SUV 2종 말고는 신차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신차 휴가를 끌고 가기가 당연히 힘듭니다. 적어도 1년에 2종은 있어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신차를 출시해서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 고객 수요가 유지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신차 휴가를 유지하기도 힘들고 당장 2종 모두 출시된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QM6랑 SM6처럼 페이스리프트랑 연식 변경으로 수명을 연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판매 시장과 성과 회복이 과연 확실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신차 계획 전반적으로는 신차 자체가 너무 적은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기대를 걸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마케팅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 뿐인 것 같습니다. 마케팅과 상품 기획에서 소렌토랑 산타페를 위협할 만한 가격으로 나와준다. 이렇게 되면 첫 신차 효과가 상당할 뿐 아니라 신차 효과 자체도 오래 유지될 거고 이렇다 할 쇄신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좋은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하반기면 아직 1년이나 남은 거라서 그때까지 이슈를 어떻게 끌고 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